자, 지금은 이제 전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재테크의 필요성하고 그 중에 경매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좀 속도전으로. 그러면 경매는 실체는 알았으니까 경매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이 필요한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고시를 공부한다 그러면 몇 과목, 민법 뭐뭐뭐뭐에서 몇 과목을 봐야 되겠다. 과목이 정해져야 뭐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경매도 내가 경매 고수가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궁금하다 이거죠. 과목만 알면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어디 무료 강좌 백날 첫날 돌아다녀도 과목을 안 가르쳐주더라 이거죠. 그냥 권리 분석하세요. 뭐 재개발, 재건축, 대예측, 투자 유망지역 뭐 이런 거나 알려주지. 그런 건 신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배우러 다닐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집기에서 모여넣어서 이렇게 떠들면 뭐 자기가 모르면 굉장히 뛰어난 선생이죠. 필요 없는 지식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부자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자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경매 투자를 할 때 1번 우량 물건을 검색합니다. 우량 물건 검색이 아니고 물건을 검색하죠. 물건을 검색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인터넷에서 책상에서 검색하죠. 책상에서. 그 다음에 검색된 물건을 이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그 중에서 자기 눈에 우량 물건이라고 이제 고르죠. 우량 물건을 고릅니다. 우량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거. 물건 검색을 한 1000개 했는데 그 중에서 우량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권리 분석이 깔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 분석이 적어도 깔끔한 물건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 가치. 이거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물건을 막 뒤지다가 많이 뒤졌는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자기 눈이 딱 들어와. 눈에 들어온다 이거죠.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조건이 뭡니까?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깔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사면서도 이득이지만 사놓으면 더 이득이겠다 라는 두 가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우량 물건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이렇게 결정된 물건을 시세조사를 합니다. 시세조사를 딱 해왔더니 진짜 우량 물건이네 이렇게 느낌이 온다 이거죠. 진짜네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어떤 거는 감정가격보다 시세가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샀던 거는 3억이 1억 5천 돼 있었는데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6억 8천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세 조사해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집이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상에 집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집이 누가 훔쳐가고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수익률 분석을 하죠. 얼마 쓸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수익률을 막 분석한 다음에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 가격을 결정해서 낙찰 보는 날 낙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 됐어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르죠. 잔금 완납.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전세도 내고 월세도 냅니다. 집을 비웠으니까 전세도 내고 월세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에 매매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경매의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흐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똑딱똑딱 뒤지다가 괜찮네, 우량 물건이네, 시세조사 해볼까, 집에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얼마 쓸까 고민하다가 낙찰되면 잔금 치르고, 이렇게 이 과정을 치르죠. 그러면 경매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매란 거는 대부분은 여기까지 경매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은 명도할 때까지. 명도가 경매하는 거에는 포함된 것 같아. 그런 것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전월세는 경매입니까? 아닙니까? 경매입니다. 정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매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매를 한다. 경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돈. 사면서도 돈이지만 팔아도 돈이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까지가 경매의 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나는 참 이상해. 낙찰은 참 잘하는데 나는 참 우량 물건은 잘 고르는데 이상하게 가면 꼭 1등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경매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낙찰은 간간히 되는데 꼭 융자를 안 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수익이 작아. 왜 그렇습니까? 5억짜리가 4억 되면 1억 차이죠? 1억짜리가 8천 되면 2천이죠? 이거 제가 전 시간에 했나? 그래서 큰 수익을 남기려면 어떤 물건에 도전해야 됩니까? 큰 물건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도 요즘에 동영상 찍는다고 여기서도 같은 말 저기서도 같은 말 했더니 헷갈리는데, 큰 돈 벌고 싶잖아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큰 물건에 도전을 하면 됩니다. 큰 물건에 도전하려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융자를 끼우면 됩니다. 융자라는 보조수단이 있었네. 만약 융자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급성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매번 겸손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빨리 부가 안 옵니다. 그냥 팔이 뽀개질 때까지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먼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큰 물건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근데 큰 물건에 도전할 때 융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명도까지는 딱 된 것 같았는데 전세 월세 매매도 잘 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낙찰 시켜놓고 전월세를 낼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경매 2번 안 해야지. 이런 생각, 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람 날리지도 않고 사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와. 아휴, 이러면 경매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파는데 조금 버티면서 팔아도 되는데 물건을 사놓고 못 팔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못 팔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야, 어떻게 된 게 나는 팔기만 하면 오르냐? 이렇게 합니다. 꼭 그래요. 파니까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를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찍힙니다. 왜? 낙찰을 아무리 큰 이익을 본들 여기서 까먹으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경매는 왜 한다 했죠? 돈 벌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돈 버는 거와 관련된 것까지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나 경매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나 임대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 임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매 못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배우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를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요것 좀 알면 경매 좀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요것 좀 알면 요런 거 한두 번은 그냥 하죠. 다리 달렸으니까 현장 가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편하게 이렇게 대중교통도 있으니까 잘 갔다 온다 이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고민도 하겠지. 돈 지르는데 그런 겁니다. 돈은 어차피 있으니까 고민도 해보고 진로도 보는 거죠. 손이 있으니까 써보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런데 경매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최상의 스피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전 미숙해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권리분석이 90%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 어느 누구 강사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안 그렇다, 이거죠. 자, 물건이 수천 개 중에서 권리 분석을 한 건에 하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들 몇 분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하면 몇 초 걸립니다. 보면 이럽니다. 한 물건에 투자되는 시간이 1분에서 2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 연수반에서 가르칠 때도 검색 스피드를 늘리세요.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검색을 하세요. 권리 분석하는데 2분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 제한을 두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량 물건으로 판단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권리 분석하는 데는 1, 2분도 안 걸립니다. 별로 이렇게 보자마자 크크크크크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쓰도록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쓰도록 하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 직원도 다 하고 다른 회사 직원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데 교육기관에서 받은 사람도 다 권리 분석합니다. 근데 왜 부자가 아니냐? 왜? 권리 분석이 작은 부분이니까 그거 해봐야 어떻게 돈이 안 벌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군가가 까분다면 뭐라고 생각해라? 하수다. 쟤 돈 안 벌어봤구나.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돈을 벌어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틀린 그림 아니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책상에서 1, 2분 잠깐 쓰다가 자 낙찰 볼 때 권리 분석 또 한 번 합니까? 현장 조사할 때 권리 분석 또 해요? 이때 잠깐 1, 2분 쓴 뒤로는 이 기나긴 여정 동안에 단 한 번도 권리 분석은 쓰임새가 없습니다. 잠깐 쓰죠. 잠깐. 이런 걸 기초다 그래요. 초보. 아주 기본적인 요소죠. 권리 분석은.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비유를 안 들어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같다. 걸음마 우리가 애들이 걸음 걸을 때 학원 등록해 놓고 걸었습니까? 배우러 다녀요? 그냥 걷지. 저희 애도 냅두면 맨 소파 올라다니려고 지금 합니다. 이제 돌 지났는데 올라가지고 괜히 높은 데 올라다니지. 걔를 제가 걸음마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가 하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학원 안 끊었잖아요. 과외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권리 분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건 기본은 기본.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배우려고 투자는 할 수 있죠. 어디서 배울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44페이지라니까요. 권리 분석만 따지면 22장. 22장이면은 애들 동화책도 그만큼 더해요. 제크와 콩나무도 22장 더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이다. 자, 그럼 벌써 이것만, 이런 사실만 하나 깨우쳐도 초급반에서는 굉장한 지식입니다. 왜? 이런 걸 모르면 딴 데 가서 요거 가르친 놈들 밑에서 막 실컷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자, 경매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고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 뭐 객관식 시험 합격하려고 배웁니까? 아니냐 이거죠.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걸 모르기 때문에 여고에서 갈수록 책이 두꺼워지는 거야. 더 배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시세조사를 하든 현장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량 물건이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쓰레기 물건 주워다가 맨날 시체 해부하듯이 하면 뭐합니까? 예? 쓰레기 물건 주워다가 권리분석 100번 잘하고 조사 엄청 잘하고 낙찰가 잘 쓰고 낙찰하면 뭐합니까? 명도 되게 잘하고 하면 뭐합니까? 팔면 돈이 안 되는데 지금 뭐다? 우량 물건이어야 되더라. 그러면 우량 물건인지 아닌지 언제 결정납니까? 이때 결정납니다. 이때 시세조사할 때 주로 결정이 나지만 8, 90%는 이때 결정이 나겠죠. 그죠? 일단은 자기 눈에 딱 이거 좋은 거야. 딱 잡았어. 잡아놓고 어떻게 한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우량매물이라고 뽑을 때 그때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반에서 얘기할 때, 경매의 90%는 어디서 한다? 책상에서 한다. 90%는 또 뭘로 한다? 입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구결이 있죠. 두 가지. 책상에서 하는 거고 입에서 합니다. 자, 이거 책상에서 했죠? 이거 책상에서 합니다. 이거 책상에서 합니다. 요거 잠깐 마실 한번 나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 책상에서 합니다. 명도는요. 뭐 명도하러 그 집 앞에 가서 살 거예요. 텐트 쳐놓고 전화번호만 따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니다. 뭘로 한다? 입으로 합니다. 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꾸 노천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매 그러면 싸돌아다니는 거를 능사로 하는 줄 아는데 귀족은 피부가 하얀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면 피부가 검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 물건 조사한다라고 언덕배기로 올라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나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겨울에 손을 불고 다니면서 고수들은 편하게 돈 버는데 자기는 너무 눈길에서 미끄러지면 한 번 미끄러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정말 열심히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어서. 경매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명검과 같고 명검은 원래 고수만 휘두르는 거고 원래 부자들만 휘두르는 겁니다. 부자들이 육체노동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반은 머리로 움직입니다. 육신으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우리도 현장 조사할 때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놀러 가지. 오랜만에 너무 집 안에서만 콕 박혀 있으니까 현장 조사 핑계대고 한번 바람 쐬러 가는 겁니다. 그런 게 고수. 근데 하수는 어떻게 한다? 90%를 바람 쐬고 다닌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가 됩니까? 야, 그늘 아래서 잠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이 됩니다. 그거는 경매의 실체를 잘 몰라서 경매의 전 과정을 딱 보면 어디도 싸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딱 보시면 다 전화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우량 물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다.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 돈 버는 게 아니면 이 과정이 다 쓸데없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까지는 다 중요하게 따놨어요. 자, 이제 보시죠. 시세조사로 딱 갔어요. 10군데를 딱 갔더니 10군데에서 어떤 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고객님 빨간 양탄자로 걸어오시죠. 더우신데 뭐 냉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합니까? 소 닭 보듯이 쳐다봅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돼가지고 장사하는데 죽겠는데 맨 전화하면 경매로 딱 제가 전화해서 그것도 세련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사장님 뭐 어쩌고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시세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경매 아닌 척하고 자꾸 물어보려다가 토신하잖아. 그럼 화가 더 납니다. 이씨. 또는 못생긴 사람이 가가지고 투박한 멘트를 하면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시세 물어보면 짜증납니다. 나 같아도 말 섞기도 싫어. 근데 이제 물론 이쁜 여자가 오면 더 알려주려고 하고 시간 좀 더 끌려고 하고 안 틀던 에어컨도 한 번씩 틀어주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조사할 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누가?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실패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밥값을 술을 마시다가 운동화 끈을 오래 매는 사람 성격이면 시세조사를 못합니다. 여기서 탈락. 왜요? 성격이 안 좋거든. 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탈락.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땐 그러죠. 아유, 우리 신랑은 말은 못해도 표현이 약해서 그러지 마음은 따뜻해. 그런 사람 경매 탈락. 왜? 여기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말을. 성격도 좋아야 되지만 말도 참 잘해야 됩니다. 말을. 대인공포증도 없어야 돼. 나는 모든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물건 검색 진짜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이상하게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는 말만 걸면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 이러면 탈락. 절대 경매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린다. 또 하나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10군데를 전화하거나 10군데를 만나게 되면 2억입니다라고 통일되게 얘기할 것 같냐? 안 합니다. 누구는 1억 8천에서 2억 2천, 누구는 2억에서 왔다리 갔다리, 누구는 아유 최근에 경기가 침체돼서 거래해 본 적이 없어서 나 몰라. 뚝 이렇게 되죠. 또 누구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걸 경매로 왜 사? 금매로 사. 그거보다 더 좋은 집 더 싸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누구는 재개발되는데도 굉장히 그 우리 동네 재개발돼도 안 돼. 내가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어. 이런 사람 또 꼭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10군데에서 나온 의견이 다 다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정하겠습니까? 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10군데를 다 합칩니다. 나누기 10. 이러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 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균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생판 처음 듣는 이론이죠.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장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려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물건을 쳐다봅니다. 근데 돈을 벌기에 모자란 무능한 사람과 가난한 기질이 많은 사람이 시세 조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10군데 중에서 가장 돈 없고 박복한 인생하고 만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자석이 철을 당기듯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그 사람의 가장 비관적인 시세를 주워 듣고 그 물건 가격을 평가합니다. 진짜로. 제가 가짜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희한하게 풀어놓으면 거기 가서 철컥 달라붙네. 그런 거 있잖아요. 쇠하고 자석은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자질이 있는 사람만 시세조사도 잘하더라. 희한하게도. 그래서 애초에 경매라는 거는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중국 무술이 옛날에 다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듯이. 옛날에 귀족이나 황족만 했어요. 아니 농사꾼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운동이야. 오늘날도 있는 사람이 몸매 관리 더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몸매 관리가 잘 안 돼. 왜?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경매에서 시세조사의 함정이 여기서 장난하게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너 군데, 4-5군데 부동산 업자들이 담아보렵니다. 그래서 속여요. 허위몸을 들어보셨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뿌립니다. 막 장난 아니 장난 아니. 전쟁. 5년 전에 안 그랬어요. 최근 들어 급증. 속입니다. 자, 현장 조사는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자, 수익률 분석하고 낙찰가를 결정할 때 보시죠. 자, 5억짜리가 3억입니다. 여러분들은 3억 5천을 쓰고 싶죠. A라는 사람은 4억 5천을 쓰고 B라는 사람은 3억 5천을 썼습니다. 자, 누가 당첨입니까? 4억 5천을 쓴 사람이 당첨입니다. 4억 5천을 쓴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심리가 어떻죠? 낙찰가를 결정할 때 조금만 쓰고 붙기를 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낮은 가격에서 쓰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전쟁이 나죠. 어떻게 하면 낮춰볼까를 생각하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벌어볼까 고민하는 겁니다. 낮게 쓸 거면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자세요. 근데 이상하게 낮게 쓰는 사람들이 되게 고민도 많이 해. 여기 정말 될까?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높게 쓰는 사람이 고민하지 왜 낮게 쓰는 사람이 고민해. 뉴타운이 될지 말지 고민은 누가 합니까?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왜 전세 사는 사람이 뉴타운을 고민하냐고.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낙찰가 결정할 때 더 쓸까 말까. 어떡하지? 전쟁이 머릿속에서 터집니다. 더 쓰자 마자. 여기서 또 고민이 오는 거죠. 그 다음 잔금 완납할 때 아까 융자 얘기 나왔죠? 융자를 껴야 돼? 이 은행에 살찌우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자 줘봐야 은행만 배부르지 이놈들 나한테 고맙다고도 한마디도 안 하던데? 자기가 그걸로 돈 벌지는 모르고 마치 뭐다? 밥을 먹을 때 밥이 주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배는 부르지만 배가 부른다는 걸 모르고 밥이 주니까 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따서 벌어들일 이득은 생각도 못하고 융자로 나갈 이자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리석구나. 여기서 또 우리를 많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명독. 요거는 뭐 대박이죠, 대박. 야, 이거 어떡하지? 아, 문을 열면은 용문신이, 응? 용이 한 마리 또아리 트는 아저씨가 나와서 너 뭐냐고 멱살을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집이라고 배째 나 안 나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면 어떡하지? 300달러 그러면 어떡하지? 야, 내가 여태까지 그 양문형 냉장고 사면서 200 들인 거 외에는 인생에 크게 사본 게 없는데 얘한테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왜 200, 300 줘야 돼? 여기서 싸우자. 또 싸웁니다. 대박. 전월세 낼 때 야, 물건이라는 게 낙찰을 받아놓고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은 내일이면 바로 전세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상하네. 나는 인생에서 신이 저주를 내렸나 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는 6개월이 돼도 한 통화도 안 걸려올 때는 이제는 내가 괜한 경매 투자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독신이면 괜찮은데 결혼까지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가 긁죠. 네 하는 거 보고 알았다. 여태 해서 내가 잘된 꼴을 못 봤다 내가. 역시나 이번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이제 2번 다시 경매를 안 하게 되죠. 경매를 증오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으니까. 자, 그 다음 매매를 하려고 딱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매매가 잘 안 돼. 나는 3억으로 알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2억 8천 하면 안 될까요? 2억 8,500은요. 조금만 깎아주시죠, 사장님. 이런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3억에 내놨는데 3억 1,000이라면서 내놓으면서 1,000만 원 당신 용돈 써. 이런 사람도 한 명 없더라. 야,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게 괴롭나?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하고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눈까지 다 연마까지 했어도 이 과정에, 이 괴로운 모든 과정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뭐다? 부자 마인드더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생각, 어떤 정신 자세가 없다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간신히 넘어도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 비바람 출생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요 단계는 집에서 5분, 10분이면 거치는 단계입니다. 권리 분석 띡.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괜찮나? 띡. 이런 거. 금방 하는 문제. 하지만 요거는 금방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목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매를 잘 하려면 5%의 권리 분석과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있어야 되더라 이거죠. 3과목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는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3과목을 공부하십시오. 그거는 뭐다? 권리 분석하고요, 부자 마인드하고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터득하면은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 이렇게 과목을 결정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 누가 해주나? 이런 거.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자, 과목이 결정됐으니까 공부법 알려드립니다. 권리 분석은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제가 대신 외워가지고 옆에서 맨날 떠들어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 44페이지. 이게 책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페이지에 따라서. 44페이지. 자, 그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어떻게 키웁니까? 야, 이거 어떻게 어디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맞출 수도 없고 라식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거는 간단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늡니다. 경험에는 2가지가 있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죠. 그럼 직접 경험은 내가 투자해 봐야 하는 거고, 남이 투자하는 거를 들어보거나 직접 목격한 거. 간접 경험은 간접 펀드 형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신문 기사 등등을 겪을 수가 있겠죠. 신문 기사,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죠. 관련된 기사.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 많잖아요. 신문에 맨날 나옵니다. 어디가 어떻다 더라. 저기가 저쳤다 더라. 예를 들면 포천에 어떻다, 동두천이 어떻다 이런 거는 작년 3, 4월인가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지금까지 별 특별한 기사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지만
그때 난 기사가 뭐냐면 몇 년 후까지 언제까지 개발하겠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 번 신문에 날 겁니다. 포천이 어쩌고 이거는 개발이 거의 근접할 때 한 번 또 나오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꼭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되지. 잘 모르니까. 기사는 늘 났었다.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기사나 관련 기사를 빠지지 말고 봄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공부 좀 하세요. 요거 제가 알려줘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초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책 몇 번 보셨어요? 그러면 한 번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겨우 요까지 책입니까? 100페이지는 화장실에서 며칠 딱 넣어놓고 10분씩만 봐도 다 봅니다. 그쵸?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신문기사를 봐야 된다. 그럼 직접 경험은 뭡니까? 자, 간단합니다. 판교가 어떻게 된다 했다가 안 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은평 뉴타운이 어떻게 된다 했다 어떻게 됐더라? 행정수도가 된다 하니까 그 난리를 치더니 이렇게 되네? 평창에 뭐 어쩌고저쩌고 동계올림픽 하더니 8년 동안 2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리네. 보셨죠? 다 똑같이 봤다. 목격했다. 지역혁신도시가 어떻게 된다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흐지부지. 그러니까 제가 경매 투자할 때 경매 투자는 뭐였습니까? 원금보장과 KTX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유행을 따라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원래 명곡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것들이 유행 탔습니까? 몇백 년 됐잖아요. 몇백 년. 근데 그지만 이상하게 한국의 가요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요들은 성인 가요 중에 뭐 예를 들면 조용필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불리우는데 또 어떤 가요들은 어떻습니까? 한 2개월만 지나도 기억도 안 나. 요런 거더라 이거죠. 진득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 아까 보니까 그 토지 분양한 데는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정책은 내일도 바뀝니다. 그럼 그때 들어간 돈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안정성 면에서 유행을 타지 마세요라는 것도 경험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어떤 정책이 결정돼서 번복되는 거 뭐 한두 번 봤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약들이 지켜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도 선거 때마다 공약하면 또 믿었고 또 찍어줘.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가장 쉽다 그러죠. 속여도 원망을 안 해. 최상의 선택이죠.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기업이 큰 재벌 기업은 망해도 국가가 구해줘.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국가가 막아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 슈퍼를 운영하면 국가가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망하지. 자, 이겁니다. 경험은 직접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직접 경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간접 경험으로서는 신문 광고 요건데 신문 기사인데 저는 요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매일매일 경제신문에서 부동산 관련 파트를 빠지지 말고 보십시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눈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거는 제가 알려드린 건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플러스 알파는 영감입니다. 영감 할매할 때 영감은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신미안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지고 보면 논리적이죠. 왜 논리적입니까? 돈이 벌릴 딱 봐서는 안 좋은 것 같아. 언뜻 봤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 언뜻 보니까 나쁜 놈 같아. 근데 친하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까 이놈이 원래 나쁜 놈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놈이더라.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뜻 보니까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나쁜 요소 5개, 안 좋은 요소 5개가 혼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좋은 요소 5개가 점수를 더 주겠다 싶으면 잡으면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착 해서 이거 사서 돈이 되겠다 하면 나쁜 요소가 있어도 삽니다. 이왕이면 나쁜 요소가 없는 게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투자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참 애로가 있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편견을 제가 교육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편견. 이제 성공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공부해야 될 어떤 과목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만 해도 1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사례를 하나만 얹어버리면 또 1시간 반 돼버립니다.